개시를 앞둔 변온에서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며 수확량 감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벼 재배보험은 올해부터 보상 기준이 불합리하게 바뀌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조사업체 10곳 가운데 6곳은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이 오늘로 개통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농산물 약탈의 창구로 활용됐지만 내년에 호남고속철이 완공되면 호남권의 중추 역사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후임이사로 선임된 총동창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성원들의 서명운동과 함께 수업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학 경영권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제 소화기 코앞으로 닥친 일부 지역 논에서 벼멸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바뀐 재해보험으로는 피해 보상 받기도 쉽지 않아서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마지기가 200평에 한 마지기니까요. 황금빛으로 가득해야 할 변온이 군데군데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벼멸구가 볕대의 양분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약 방제도 소용이 없게 된 상황.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아직 덜 연근 벼를 하루라도 빨리 수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놔두면 전체적으로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서둘러서 비운 거예요. 일단 한 60% 수확을 보고 다 비워봅니다. 예기치 않은 병충해로 완전히 망쳐버린 벼농사. 그나마 벼 재해보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지만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까지 이어져온 손해 사정인의 육안 관찰에 의한 손해율 산정 방식이 올해는 벼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바뀐 때문입니다. 보상 기준이 되는 정상 수확량이 지나치게 낮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수확 직후 물기를 머금은 벼의 무게를 달아 피해를 계산한다면 보상을 받을 농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쭉정이도 그러면 그 무게로 씌워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피해는 보상할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농민들은 생각하는 거죠. 벼멸구로 인한 피해는 특히 친환경 벼 재배 지역에서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라남도는 아직까지 피해 면적에 대한 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여름 태풍이 비켜가며 풍년 농사의 꿈을 키워오던 농민들에게 벼멸구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주했거나 이주 예정인 공공기관 직원 60%가 나홀로 이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나주 혁신도시로 옮기게 될 공공기관의 정주시설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옮겨온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직원 680여 명 가운데 410여 명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옮겨올 예정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직원들 역시 60% 이상이 나홀로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꼭 100년 전 오늘 광주 송정역에서는 처음으로 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호남인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송정역. 그동안 부침을 거듭해왔는데 호남 고속철도 시대 개막으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1913년 송정리역은 철로를 이용해 농산물을 약탈해 가기 위한 창구로 탄생합니다. 광주 송정리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송정리역은 교통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6.25 전쟁 때는 병참 기지가 되고 60, 70년대에는 갖가지 행사가 끊임없이 열리는 광장이 됐습니다. 광장 문화, 모든 학생들, 민관 동원해서 하는 행사들 여기서 많이 했고요. 90년대 들어 고속버스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기차는 교통수단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송정역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행히 지난 2004년부터 KTX 운행이 시작되고 광주 지하철 1호선이 뚫린 이후 송정역 이용객은 해마다 150만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015년 초 호남 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고 나면 송정역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3분, 속도의 혁명을 통해서 송정역 이용객은 가파르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복합환승센터는 오는 2017년 완공되는데 마트와 호텔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남도 관광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런 대중교통 수단이
총체적으로 교통수단 간의 환승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광주 송정역은 명실공히 호남권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송정역 개통 100주년을 맞아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는 주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정역 100주년을 축하하는 풍물 공연과 다큐 상영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사회봉사와 지역 발전에 앞장선 주민들에게도 상패와 상품이 수여됐습니다. 조선대학 구성원들이 후임이사로 선임된 이정남 총동창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민주동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성명을 내고 후임이사로 선정된 이정남 동창회장은 구재단 측 인사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총장을 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희망했지만 결국 이사회 결정은 구 경영진이 대학의 경영권을 찬탈했다고 만방에 알린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서명운동과 함께 수업 거부, 강의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학 경영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기업의 현장 체감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1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4분기 제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82로 3, 4분기보다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응답업체의 61.3%가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고 중소기업이 현재 경기를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박람회장에 사람들은 북적였는데 취업이나 구인 성사율은 높지가 않았습니다. 눈높이가 서로 다른 거겠죠. 김종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이력서를 내미는 것도 쑥스러운 취업 준비생. 이력서를 정성껏 써보기도 하고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메이크업도 다시 해봅니다. 심리검사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려는 창구에는 취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직 2학년인데 앞으로 3, 4학년 되면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을지 모르니까 미리 와서 이렇게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와보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직원을 채용하는 업체 부스에는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자신이 선택한 회사의 규모와 급여 수준, 발전 가능성 등 취업 준비생들은 모든 것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생산직 같은 데 원하고 있는데 집이랑 가깝거나 연봉도 많이 보고 분위기 같은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지역 산단 기업을 비롯한 2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숨은 인재를 찾았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박람회장을 찾은 취업 준비생만 3천여 명. 취업난 속에서도 현장에서만 100여 명이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체는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푸념입니다. 취업 준비생 대부분이 여전히 근무하기 편한 사무직이나 대기업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보다 이 관내보다는 연봉이 좀 세게 주더라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좀 3D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매년 지역을 돌아가며 열리는 취업 박람회. 청년 실업난 속에 올해도 힘겨운 취업 경쟁은 취업 박람회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노총 광주본부 사무실과 거래업체 2곳에 수사관을 보내 보조금 집행 서류와 회계장부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광주본부 간부 등 관계자들이 최근 몇 년간 국비 보조금과 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물을 분석해 유용 사실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역에서 최초로 시민들을 초청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앞치마를 입고 기타를 맸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법복을 벗은 판사들이 시민에게 나눠줄 파전에 붙입니다. 법원장도 시민들 앞에서 법원 생활 27년 만에 처음으로 권위적인 법복 대신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민원인들이 있던 법원 중앙 로비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선시대 실제 재판 과정이 세세하게 적힌 판결문을 보니 무겁게만 느껴졌던 역사와 법이 한층 가깝게 느껴집니다. 알고 봤더니 막 그렇게까지 무거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일반 지금 하는 재판이랑 괜찮은 그런 비슷하다는 네, 느낌 받았어요? 네. 시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문턱을 낮추고 축제를 연 겁니다. 법복을 벗은 판사들이 요리를 하고 물건을 팔고 노래도 부르며 시민들에게 열린 법원을 선물했습니다. 과거에는 좀 국민들과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좀 자세를 낮추고 시민들과 친근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시민들을 초대해 축제를 연 건 지역에서는 법원이 생긴 지 6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법원 하면 좀 다가가기 힘들고 무섭고 왠지 그랬는데 좀 친근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시민들은 판사들이 권위를 한꺼풀 벗은 데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며 실제 재판에서도 열린 법원이 계속되기를 응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